그 미국의 마약 수사청 네. 아까 얘기했던 그 DEA에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멕시코에서 카르텔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미국에 보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카르텔만 했으면은 가격이 좀 일정할 텐데 여러 조직들이 연계가 되니까 가격 경쟁이 생긴대요. 그래서 값이 점점 싸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값이 싸지니까 사람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또 문제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쌤 근데 화학 아까 전에 마약이라고 했잖아요. 합성 마약. 천연 마약도 아니고 합성 마약이면은 뭐 이거보다 더 센 거. 아니면은 뭐 더 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합성 물질들을 계속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머나. 그게 사실은 굉장히 우려되는 게 특히 이 펜타닐은 보면은 화학 구조를 조금 바꿔갖고 유사체라는 게 한 40가지가 이게 또 알려져 있어요. 40가지. 40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이제 또 아주 강력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펜타닐이라서 펜타닐이 한 100배쯤 더 강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0배니까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약간 화학 무기 쪽에 써야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굉장히 큰 독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환각, 독성만 큰 게 아니라 그러면 했을 때, 그 섭취했을 때 그 행복감 같은 거? 그런 거 그게 못 훨씬 느끼죠. 높은 그 행복감 느끼기 전에 벌써 죽죠. 네? 왜냐면 그 양이 워낙 작으니까요. 환각성 느낄 그런 뭐가 그럴 없는 새가 거죠. 없는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까지 그러면 안 쌤 되고. 그럼 마약이 아니라 그냥 독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카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쓰인 적이 언제가 있었냐면 2002년에 모스크바에서 그 체첸 공화국 사람들이 극장을 장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백 명이 있는 극장에서 공연하는 데를 장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러시아 정부에서 거기에 뭐를 뿌렸거든요. 그때 뿌렸던 게 바로 저 카펜타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다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인질범하고 그럼 인질도 다 인질들도 다 죽었는데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진짜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는. 사장무게 될 수가 있죠. 충분히. 예. 아니 이거는 그 정도면 술 먹고 싶다고 공업용 알코올 먹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그렇죠. 공업용 알코올, 메탄올 먹는 건 바로 죽을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우리가 또 걱정해야 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걱정할 문제를 자꾸 더 드려서. 이게 끝이 아니고. 근데 더 또 센 있습니다. 놈이 이제 뭐 더 있는데 요즘에 신종 마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종 마약이라서 지금까지 있었던 마약들 종류 말고 또 새롭게 또 탄생되는 마약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종 마약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은 네. 우리 옷 만드는 사람을 디자이너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약물을 디자이너 드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거예요, 약물을. 그 유엔에서 조사에 의하면은 세계 어느 나라에선가는 모르지만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어져요. 에이? 그러면 지금 대충 몇 가지 종류의 지금 약이 현재 유엔에서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숫자석으로 나눈 건 1,150종. 근데 이게 사실은 1,150개면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게요. 마약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제되는 거 한 400종 뭐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생각하면은 신종 마약은 2009년에 생겼는데 지금 1,150종이 됐다는 건 350종? 예. 증가세가 엄청난 숫자죠. 심각하네. 근데 이제 신종 마약에서 참 또 어려운 점이 굉장히 이제 저같이 실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봐도 이게 문제다 하는 게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누가 만든지를 모르니까 이게 제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약물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례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신종 마약들에 대해서는 아주 우려가 많이 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대, 20대들이 또 가격이 일단 싸지고 이렇게 유통 경로까지 막 다양해지니까 많이 이걸 하고 있어서 쉽게 노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생님 근데 청소년은 성장기잖아요. 네. 근데 이 마약에 노출되면 더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굉장히 치명적이죠.
사실은 우리 뇌가 완성되고 완전히 자랐다 그러는 걸 한 25세로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5세 전에 이런 마약들한테 뇌가 손상이 된다 그러면은 부작용들이 뭐 편집증 그런 거 정신질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 게 브레인에 그러니까 뇌에 손상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어릴 때 마약을 한다는 거는 그냥 평생을 버리는 거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 브레인은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는 거의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양분을 띄우고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또 복용하고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는 게 좀 어려운 게 되겠습니다. 길 가던 노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 모두 마약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너희 모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현행 법으로 체포되고다.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특히 이게. 예. 젊은 친구들 10대, 20대가 이게 빠져든다라는 게 참 참담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마약을 찾는 사회가 된 건지 뭐 외롭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세대가 좀 많아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우울하다거나 이제 자기가 불안하다거나 네. 그 어린 나이에는 그걸 이겨나가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기심이 있죠. 그게 어떨까? 호기심이 있고 그다음에 동료들, 친구들 그런 압력 같은 게 있죠. 나는 했는데 너는 안 하니? 뭐 군중을 씨. 내가 해야 되니까 너 해야 되지 않아? 집단에서.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담배 배우듯이. 야, 깜빵을 같이 가겠다는 거네. 아니 근데 군중 심리 어렸을 때 그렇지. 우르르 하는데 나 혼자 빼기가 쉽지 않죠. 맞아. 어렸을 때. 술도 한번 마셔보고 그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학생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했다라든가 먼저 이걸 한다면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우월감.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마약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크게 보도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가 있나 혹시 아시겠어요? 재벌이요. 그렇죠. 건달. 이 연예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연예인들이. 네. 자기들이 아니라고. 정치인이나 그러니까. 유명인 자녀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권 계층이죠. 마약을 투약해 구속 기소된 유명 작곡가 재벌가 3세. 일반 사람이 특권 계층이니까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은 부류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아, 따라올 걸 따라해야지, 뭐, 그걸. 아유.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늘 생각했던 게 이제 지금 청소년들이 이렇게 막 마약에 너무 노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 김밥.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아, 그냥 일반 음식 이름이 그렇다는 그래서 거죠? 한번 지금도 한번 가서 보세요. 다 마약을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옳은 일일까요? 아, 그러네요. 그럼 입에 붙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었던 거. 아무 생각 없이 쓰는데 네.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약이라는 게 나쁘다는 걸 알지만 네. 청소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나중에 정말 마약이 있었을 때도 같이 먹을 수 죄책감도 있다라고 없구나.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식에 그건 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릴 때부터 그게 계속 걔네들은 되어 있고 뭐 맛있는 거 좋은 거는 마약 하니까 아, 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